또 시민 여러분 또한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장소를 협조해 주신 시청 공관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세종시 투개표 결과 분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시작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구방대 임병철 변호사께서 22대 총선 세종시 투개표 결과 분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방대 직위가 뭐예요? 법률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방대 법률단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무척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은 세종시 구방대 법률단장으로서 또 22대 세종시 총선 투개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한 자료는 양면으로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국민 호소문 그리고 분석 결과 참고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국가가 독재 권력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 헌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대한민국 최대 부정부패 기관으로 타락함을 넘어 국민 주권을 파괴하고 국민 대상을 갑질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앙선관위와 전국 지역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이르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자신들의 아들, 딸 그리고 사위까지 끌어모아 가죽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난 국정원 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선관위 명부에 등록하고 선거 후보자를 바꾸고 심지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왜 침묵하십니까?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한줌 안 되는 권력 앞에 눈이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의 최우선에 있는 국민 주권이 갈수록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권력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반면 우리 애국 시민들의 길거리 외침에는 침묵과 무시, 때로는 음모론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종 구방대는 지난 한 달 동안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범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22대 세종시 총선 투개표 결과를 분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 판단은 늘 국민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애국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우리 소중한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려주고 싶습니다. 많은 언론 정치인 여러분들의 큰 결단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 지금부터 제22대 세종시 투개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제22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30만 1천, 관내 사전투표 11만, 당일 투표 9만 9천, 거소상제 제외 1206표, 총 투표율 70.10%, 관내 사전투표 36.80%, 당일 투표 32.93%, 거소상제 제외 0.37%로 분석되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을 총 투표수 89,349표 중에서 49,621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주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세종갑 총 투표수 12만 1,921표 중에 6만 5,599표를 얻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세종시 투개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미 주요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바 있는 무효표에 대해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1번을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 분석입니다. 세종갑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당일 득표수는 1.3%인 반면 사전 투표는 15% 차이를 보입니다. 세종을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와 민주당 강준현 후보의 당일 득표수 차이는 3.2%인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13%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같은 지역,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에 대해 지지 성향이 일주일 전 사전 투표와 선거일 당일날 당일 투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의 기본 원칙인 대수의 법칙에서 상당히 어긋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왜 대수의 법칙이 중요하고 왜 2006년, 2008년,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통계의 법칙 등 논리의 법칙을 간접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자료 6번을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 연합뉴스, TV조선, 대전일보 등 주요 중앙 언론사들이 크게 보도한 바 있는 세종갑과 을의 무효표 수를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세종갑 지역구입니다. 무효 투표수는 6,700표, 전체 투표자 12만 1,920명의 5.6%에 이릅니다. 정부청사, 세종시청 등 주요 기관들의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2030 젊은 층들이 다수 지역인 세종갑 지역에서 전체 투표자의 6%가 무효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갑의 관내외 사전선거 무효투표수가 4,117표인데 이는 당일 투표 무효수의 2,583표의 2배에 이릅니다. 매우 특이한 점은 세종갑의 국외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국외 부재자 무효수가 25%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전 21대 총선 무효수가 단 한 표인 것에 비해 무려 125%가 증가하였습니다. 위 세종갑의 무효표에 대한 근거 내용들은 나눠드린 참고자료 1번, 2번,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종을 이번 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투표수의 경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4배에 이릅니다. 이는 참고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갑과 을의 신도심 관내 사전선거 무효표를 분석한 결과 동별로 무려 10배의 차이가 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인구수, 나이, 문화, 교육 수준, 직업
등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관내 사전 투표에서 각과 을이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논리적, 합리적, 통계적이든 심지어 좌우 정치적 입장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개표 결과가 아닌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최종 판단은 늘 국민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에 대해 수치 및 근거는 참고자료 5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세종시 총선 투개표 분석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TN 임헌선 기자예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제가 좀 궁금한 건요. 네. 이 가을 지역에 본투표 때 네. 하여간 증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통계를 보더라도요. 사전 투표가 이상 있다 하고 이제 그건 가정하지 말고 네. 본투표만 계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 이제 증거는 확실한 거죠. 통계를 보더라도요. 예, 통계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갑지역, 을지역 같은 데는 되게 면소재지, 유치원업이라든가 면지역이 많은데 그쪽에서도 실제 이 데이터로 보면 많은 차로 투표수가 나와야 되는데 별 차등이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사전 투표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고운동이나 신도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 북왕면이나 전동면이라든가 전이 이런 데 장군면 이런 데의 분석은 데이터가 없으시거든요. 그쪽에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티엔 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제 사전 선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고요. 전체적인 통계표와 그것은 중앙선관위에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분석한 결과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세종 각과 을의 본투표 차이는 1.3%와 3.2% 차이로 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겼다, 졌다, 결과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오태인 기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전 투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구도심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의 차이점을 사실 비교하는 입장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신도심의 인구가 우선 많고 거기에서 사전 투표율이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 분석해서 보고해 드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오태인 기자님께 제가 이메일로 오늘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은 좀 따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은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이거 읽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무효표가 960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22대 지난달에 한 건 뭐 6,700으로 나와 있는데 네, 세종 갑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여기 세종 갑이고 을이고 다 합쳐가지고 이쪽에 평균 연령대가 38세 아니 여기 기자실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네. 이 질의를 되도록이면 아니, 좀 가만히 상담하시는 있으세요. 것이 이건 기존 얘기하는데 예의거든요. 기자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조금 저기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00명에서 6,700명으로 늘어났던 거는 세종 시민들을 이게 뭐 바보로 취급하는 건지 또라이로 취급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지금 한번 요 자리에 와가지고 읽어보고서 생각난 게 네. 우리
세종 시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겁니까? 또라이 취급하는 맞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분노의 부분들이라든가 비정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로 저희들이 그래서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기자회견실이기 때문에 우선 기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면 우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언론인 분들하고 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선거라든가 투표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유든 그것이 권력이든 자신들의 이익이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자 촉구하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게 관심사, 이게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법률단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국외 부재자 투표가 21대에 비해서 무려 125%나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125%가 아니라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125배. 12,500배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12,500%.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우리 소담동에 계시는 박창숙님께서 국외 사례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와서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자녀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오딘빌에 살고 있고요. 현재 그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표에 관해서 이제 국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또 투표를 앞두고 또 거기에 관련된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25배라는 무효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투표하는 분위기랑 그 영사관이랑 또 사전 투표를 하게 된 사전 투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 경위를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영사관 직원들이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일부러 방문을 해주신대요. 그 종교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곳에 한인들이 많은 곳에 일부러 와서 직원들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안내하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고 또 선거 당일에는 직접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서 그 영사관까지 찾아가서 이제 투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사람들이 얼마큼 많이 왔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고요. 그 투표하는 장소에 이제 뭐 한 명이 하고 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오고 뭐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다음 사람이 오고 이 정도로 간간히 끊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와서 투표를 했고 또 정말 자기 소신껏 투표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외에서 이렇게 125배나 무효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헛 웃음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애국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투표 사전 투표도 신청 안 하고 현장에도 안 갔을 텐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125%라는 거는 3명은 똑바로 하고 1명은 가운데 줄 걷거나 밖에 줄 걷거나
뭐 2개, 3개, 4개를 찍었거나 그런 경우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더니 일단은 웃더라고요. 웃음, 네. 그러더니 엄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무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고 제가 정말 겪고 바로 들었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그 딸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무효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빙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